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이력이 조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공을 바꿨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병역특례로서 전문 건설 업체에서도 설계, 시공, 뭐 하자보수 이런 것도 했었고요. 이제 박사와 이제 포닥은 이제 해외에서 했는데 유지관리 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안전 관련에 들어와서는 이제 여러 업무를 하고 뭐 진흥원에 파견 가서 기획 업무도 많이 하고 이런 부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전공을 유지관리를 했는데 스마트 건설 안전 쪽을 합니다. 물론 중간에 삼성물산이라는 대기업에서 현장에서 설계도 하고 그다음에 뭐 설계 관리도 하고 시공도 하고 뭐 그런 경험이 있어서 좀 뭐 생소한 부분은 아니지만 여기 계신 건설안전학회에서 오랫동안 건설안전에서 고민하신 안홍섭 회장님 비롯한 여러 전문가분들과 그다음에 스마트 건설안전에 진짜 최첨단을 달리시는 제가 존경하는 박찬식 교수님에 비해서는 제가 너무 일천한 경험을 갖고 있지만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좀 고민하고 접근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사업이라는 예타를 통과한 큰 국책 사업에 안전 7세부 연구 책임자를 맡고 있고요. 이제 박찬식 교수님, 김영관 교수님과 함께 안전 분야를 같이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예산 심의 중인 오늘 또 주제 건설 안전 혁신 토론회잖아요. 건설 안전 혁신 기술 개발 사업이라는 기획과제를 지금 준비를 하는 그 연구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스마트 기술, 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좀 접목시키고 적용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배경 및 필요성 뭐 다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국내 기술에 대해서 스마트 안전 관제 관리 기술에 대한 현황을 좀 말씀드리고 어떻게 우리가 연구 개발 해 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항상 500명대다가 작년에 제가 기억한 건 그렇습니다. 근데 재작년에 400명대, 작년에 300명대로 뭔가 좀 줄어든 이거 되게 좀 고무적인 결과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재해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산업에 비해서 매우 건설업은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높고요. 이게 단순히 숫자적인 측면에서 300명대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사망 만인율 개념으로 보게 되면요. 그렇게 개선됐다고 말씀드리기도 좀 어렵습니다. 2020년에 2.0이었다가 작년에 1.71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고용노동부 발표. 물론 고용노동부와 이제 국토부통부의 약간 기준이 달라서 사망자 발표수가 조금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기사도 난 적이 있긴 한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앞서 여기는 이제 10만 명당이기 때문에 여기 또 이제 단위를 좀 바꾸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사망 만인율을 봤을 때는 2.5라는 거죠. 2017년에 결코 뭐 많이 줄었다고 드리기가 좀 어렵고 또 한 분 한 분의 생명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왜? 저희가 전 산업 대비 항상 사망자 수가 건설업은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경제적 손실 추정액도 되게 엄청난 금액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서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홍성호 박사님의 작년 저희 스마트 건설전 포럼 때 발표하신 자료를 좀 허락을 받고 지금 제공을 드리는데요. 재율로 봤을 때는 초반에 감소한 부분이 있었지만 결코 이게 줄어든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결국에는 그동안에 많은 제도적 노력을 했지만 이제는 좀 스마트 기술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서 저희가 조금 건설 현장에 문화를 좀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건설업 고령화 등 문제도 많고 사고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건설업의 타격이 큰 부분도 있고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아시겠지만 건설업이 농업보다도 더 못하게 디지털화됐다라는 발표도 있었어요.
결국에는 이제 건설 현장의 모든 정보들을 디지털화해서 저희가 선제적 예방적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때인데 아직은 그런 부분을 나가기엔 너무나 열악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기획 과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R&D 과제를 보게 되면 터널 막장 다 이렇게 직접 하시고 그걸 이제 디지털화 하겠다라고 하는 과제도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고요. 건설업에 여러 가지 취약한 안전 요소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비정형 데이터도 관리되고 있다는 것도 개선할 포인트가 아주 많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안전 관제 관리 시스템의 정의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구글이 제일 많이 쓰시니까 이런 정의가 있고 뭐 보시면 아시겠고 관련된 연관 기술이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획 과제를 하면서 과기부 심의를 봤는데 틀린 말씀은 아니고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왜 안전 관제를 하려고 하냐? 작업자 입장에서 너희들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뭔가를 관제하려고 하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발언권을 많이 못 얻어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는데 저는 관제가 감시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 아까운 생명들이 돌아가시고 건설업 현장이라는 게 얼마나 다변화되고 위험하고 요소들이 많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게 되면 현장에 배치된 지 6개월 안 된 사람들이 사고 재율이 엄청나게 높아요. 왜 그러냐면 어디가 안전한지 어디가 위험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고 안 나게 그 위험한 곳에 가지 못하게 컨트롤하고 관제하는 부분들이 이게 감시하는 건가요? 저는 작업자를 위해서 저희가 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제, 관리, 뭐 말에 따라서 이제 관제란 말을 제가 기획에서 다 뺐는데 그래서 관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관리, 관제 다 중요한 부분이고 작업자 입장에서도 생각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위험한 현장에 대해서 저희가 유용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현장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관제 시스템 적용 현황을 보면 상위 건설사 중심으로 많이 적용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의견이 좀 분분한 것도 사실입니다. 뭐 밑에 뒤에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밑에 보시면 운영 한계로서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는데 사후 대응 개념이나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 현장이 되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징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특히 중소 현장 같은 경우는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뭐 개발사들도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검증 95% 뭐 98%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 지원사업 현장에 가서 적용하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잘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저도 이제 지사에서 컴플레인 할 때마다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데 이게 이제 걸음마 단계고 분명히 개선할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체감적으로 그 시스템을 쓰시는 분들은요. 뭐 한 10번 중에 한 두세 번 틀리면 다 틀렸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맞는 거는 당연한 거고 왜 틀리냐 이렇게 보시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너무 과대하게 어떻게 좀 그 현장이 아닌 부분에서의 검증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스마트 건설 안전 협회가 출범이 됐지만 처음에 이제 협의체로 이제 건설사 개발사 이렇게 같이 만나서 이제 회의를 할 때 저희가 같이 참여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은 의견을 들었고 현장 도입에 대한 문제점, 뒤에 이제 해외 사례에서도 되게 유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중에 보시면 뭐 현장에 뭐 로컬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도 어렵다,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 기술적 문제점, 그 다음에 결국에는 현장에서 이것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마땅치가 않고 관리하기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들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들이 잘 AS도 안 되고 어렵다. 그래서 저는 개발사들이 지금 이렇게 숙성되지 않고 이제 시작하는 걸음마인 이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선의의 경쟁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서로 경쟁하면서 이렇게 나가기보다는 같이 좀 의지하고 협력하면서 조금 이 시장의 필요성을 더 강조하고 취약한 부분 서로 보완해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뭐
많은 내용들이 써져 있지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표준이 없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만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에서도 똑같은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중소 현장 저희가 점검을 나가는데요. 저희 그 국토부랑 같이 이제 현장 점검을 나가고 지사에서 저희 작년에 15,000건 정도 이제 현장 점검을 나갔습니다. 이렇게 보면 많이 열악하고요. 정리도 안 돼 있고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뭐 스마트 기술 적용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저도 이제 삼성에서 있어봤지만 현장의 반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경험 기반으로 시공하시거든요. 시방 기준도 잘 모르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미스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뭐 다만 그것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건 아니지만 그거와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맞물렸을 때 큰 사고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안전 역량들이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안전 업무도 과중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산안법상, 건축법상의 많은 그런 안전관리 업무들을 또 처리하다 보면 실제 현장에서 실제로 돌아가는 안전 업무들을 챙기지 못하고 문서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저희 입장에서는 현장에 가서 유용한 정보, 위험 공정 있기 전에 좀 더 효과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싶은데 현장이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내용을 좀 담아보려고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잘 되길 기도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고 그걸 통해서 현장의 공정률이나 이런 정보를 아는 것도 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외 동향을 보시게 되면 해외 동향, 조금 이건 지난 내용이긴 한데 이제 특히 코로나 때 건설 현장에 진행 CCTV 해가지고 뭐 저희 하고 있는 거 많이 적용하지만 거기서 강조하는 건 오히려 도난 쪽에 많이 이제 도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들이 강조되는 걸 많이 볼 수 있었고요. 뭐 저희랑 크게 다르지 않는 뭐 기술들에 대한 부분, 효과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컨스트럭션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AI 적용한 부분에 대한 그 리뷰 페이퍼들을 보게 되면 단순히 안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과 밀접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연구들이 AI 쪽에서 많이 적용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기업이 공사를 하는 거는 이제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데 안전이라는 것은 이제 생산성과는 좀 어떻게 보면 반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는 중개적 처벌법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신경을 더 많이 쓰는 분위기로 바뀌긴 했지만 결국에는 안전만 잡을 거냐, 어떻게 보면 이 옵티마이제이션과 관련된 생산성도 잡아야 될 건가라는 부분도 같이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여기 보면 이제 기술 경향이나 뭐 기회 나왔지만 결국에는 도전적인 부분이 건설업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어떤 거부감들이 좀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결국 무인화 자동화 하게 되면 무인 그 자동차와 같이 저희 자율주행과 같이 똑같은 윤리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기획을 하면서 해외 동향을 찾다 보니까 여러 그 리뷰와 관련된 페이퍼들을 좀 조사를 해보면 그 컨스트럭션 쪽에서의 그 이머징 테크놀로지와 관련돼서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그 플래닝 단계에서의 어떤 연구들 실제로 시공 단계보다는 플래닝 단계에서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빔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빔 하면 저도 기획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빔이란 단어는 되게 금기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빔이 어제도 저희가 이제 기술정책과장님 모시고 도로공사 사업단과 이렇게 회의를 했었는데 2008년부터 적용되고 되게 효과가 있을 것 같지만 아직도 적용되는 건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빔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연계되고 거기에 기능이 부여될 거다, 돼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결국에 건설업 중에서 이제 오큐페이셔널 세이프티 앤 헬스 쪽의 목적으로서 BDC라는 게 결국 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동을 살펴보면 이런 뭐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무에서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이른감이 있다라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선진국에서도요. 그리고 저희도 지금 지사에서 지원 사업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안전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기준, 이 계측 기울기 센서에 대한 어떤 값일 때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크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데이터 수집과 그걸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페이퍼고요.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을 그대로 얘기하는 부분이어서 제가 이게 좋아하는 건데, 뒤에도 이제 유사한, 제가 이전에 이 자료 보기 전에 그렸던 그림들을 좀 보여드리겠지만, 결국엔 건설업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가 이제 많은 개발사들이 하는 게 안전 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의 착용 유무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그것들은 ineffective하다는 거예요. 효과가 없다. 결국에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설계 단계에서부터 위험 요소들을 파악하고 엘리미네이션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아니면 좀 더 안전한 걸 서브스티션 하거나, 아예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그 위험 요소와 근로자와의 거리를 이렇게 멀리 한다거나 이런 식의 접근이 효과적인 거지, 우리가 관제하고 PP 착용 여부 체크하고 이런 것들은 효과가 매우 적다라는 측면의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여기 1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한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거는 페이퍼 보시면서 많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 정리하는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는 이제 스마트 기술 해외에서도 그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한 시공 단계에서의 위험 인지 교육에 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제적인 어떤 제거를 한다 이런 부분은 선진국에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저희 협의체 설문조사 유사한 그 비용적인 문제, 효과적인 문제, 신뢰적인 문제, 그리고 개인적인 보안, 개인의 보안 문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는 거고, 결국엔 이제 현장에 적용할 때 그 현장에서 그 기술에 대한 좀 인지도가 저하돼서 좀 활용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도 똑같이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어떻게 나갈지 같이 고민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공 단계에서,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시공 단계에 지금 R&D가 많아요. 근데 계획 설계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제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현장에 이제 다양한 정보들도 이제 디지털화해서 그 종합 분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이제 필요하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안전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생산성과 요즘 뭐 환경적인 부분도 이슈인데,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기술 개발 고려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고려가 필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그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사업의 중점 3분야를 저희가 제가 존경하는 박찬식 교수님과 김영광 교수님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박찬식 교수님 근로자 안전 확보 기술, 그다음에 김영광 교수님 임시 구조물 안전 확보 기술, 저희는 스마트 안전 통합 관제 센터를 구축하고 그런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술들을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이전에 뭐 여러 자리에서 발표한 것들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더 자세한 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의 목적은 결국에는 CSI 데이터, 다들 신뢰성이 부족하다 얘기하는데, 저는 결국에는 이것도 제고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CSI 데이터를 어떻게 연계해서 그것들이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과 집중해서 좀 위험한 부분을 관제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본 연구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8셉에 좀 더 디테일한 고도화된 근로자 안전 확보 관제 기술 교육, 뭐 스마트 웨어러블 이런 부분들의 기술과 구세부의 뭐 그런 기술들을 같이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만들어 보려고 지금 고민하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술들은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건 좀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은 CSI지만 예전에 코스미스였고요. 사고가, 똑같은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무엇이 문제일까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아직은 어렵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요즘 서울시 조례를 통해서 CCTV 의무화하고 현장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삼성물산에서도 이제 뭐 많이 오픈 안 됐지만 사고 현장에 가서 사고 원인 분석을 많이 했었어요. 사고는 결코 한 가지 이유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계에도 문제가 있고, 시공 시에 시공 순서 문제가 있고, 매니지먼트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뭐가 문제냐? 지금의 CSI는 사후 입력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이어서 실제적으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그 정보들이 놓쳐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사고 전후의 데이터를 통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그 분석하고 뭐가 문제인지를 좀 DB화할 필요가 있고, 그것들이 나중에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수도권지사의 스마트 안전관제센터를 임시로 구축을 했고요. 여러 가지 그 기능으로서 저희 지원 사업 영상을 통해서 학습용 데이터, 현장 커스터마이징 시간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학습용 데이터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고, 물론 지금 박찬식 교수님 쪽이나 저희 쪽에서는 그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통해서 그런 학습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같이 연구는 하고 있지만 그걸로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학습용 DB도 구축하고 알고리즘을 업데이트해서 어떤 그 물론 그 개발사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과 이게 반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공공이나 어떤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알고리즘 업데이트해서 좀 필요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고 저 나아가서는 제가 원하는 그 사고 전후의 영상을 분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건설 현장의 공정별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시스템 운영 현장뿐만 아니라 미운영 현장에도 그런 부분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원래 그렸던 그림인데 앞서 그 레퍼런스가 되게 유사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지금은 아직 스마트 기술이 그 피해 저감하는 결국 PPE 착용 유무 이런 것들이 사고를 계획 단계에서부터 막겠다라는 것보다는 사후 대응 개념이 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점점 나아지겠지만 결국에는 기존의 사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체계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토안전관리원이 민간과 같이 뭐 이런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지원해서 좀 이런 그 예방적 선제적 유지 관리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획을 하면서 R&D 수행 현황을 최근 5년간 분석을 했고요. 물론 이것들이 다 커버하진 않습니다. 건설 안전이라는 키워드만 가지고 분석했기 때문에 건설 안전이라는 게 다른 거와도 같이 숨겨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모든 걸 커버한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렇게 적용 단계 대상 이렇게 뭐 사고 이전 중 이후 이런 걸로 다 분류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계획 단계에서의 R&D는 거의 좀 미약하고요. 시공 중이 다 중심이고 작업자, 장비 중심으로 많이 진행됐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제를 하고 기획을 하면서 이제 그 스마트 안전관리 관리 기술의 한계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거 제가 하면서 이제 많이 숨기셔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물론 엣지단에서 하게 되면 이제 지연 속도 처리가 좀 줄 수는 있습니다. 클라우드로 하게 되면 당연히 지연 시간이 더 많이 발생하고요. 그렇지만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건 피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면을 보고 대응한다는 관점보다는 오히려 선제적으로 니어미스를 파악하고 그것들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보면 건설 현장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현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사고 발생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실제로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몸이 그냥 괜찮겠지 하고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실험실 센터장이셨던 교수님께서 PC빔을 옮기다가 이 PC빔이 갑자기 이제 내부 크레인에서 이게 옮기다가 흔들리면서 벽으로 이게 가는 거예요. 이거를 흔들흔들하니까 막을 수 있을 거 생각하고 손을 거기다 갖다 대셨어요. 손이 다 뭉개지셨어요. 그분이 왜 그랬을까요? 되게 위험한 상황인데 이게 순간적으로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몸이 먼저 움직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실험실에 있을 때 절대 저런 일이 발생하면 다양한 상황을 생각하고 나는 절대 움직이지 말아야지 이런 걸 되뇌우면서 사실 그때 같이 실험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반복적인 교육 그리고 위험한 것들이 정말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지속적인 교육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아니라는 생각들이 결국 큰 사고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좀 내용이 빠졌는데 어쨌든 그런 교육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다양한 현장의 위험 요소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돼야 되고 어떤 그 안전관제 관리 기술의 표준화 가이드라인도 필요한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현장에 너무 업무가 많아요. 이걸 쓰는데
네,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게 안전 업무를 하다가 실제 현장에서 진행되는 부분을 많이 못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 현장에서 하는 일들 자체가 서류를 좀 그 자체 행동 자체가 이제 그 안전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페이퍼리스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계속적인 분석과 고도화는 필요합니다. 아직은 그 현장에서 불평 불만이 많고 저희가 개발사들이 느끼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많이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조금 더 같이 고민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요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기술적 방향과 기능적 방향에서 제가 정리한 내용이고요. 참고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면서 같이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